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세 추종 매매, 변곡점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에서 획기적인 매매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선물이나 코인이나 주식까지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이번 시간에 추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물론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현재 시장이 추세장이냐 아니면 박스권이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그 추세를 쉽게 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추세가 연속성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추세 시장이 강하게 유지가 되면 짧게는 2일에서 3일부터 길게는 한 달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선물 시장에서 망하는 이유가 원웨이 시장에서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한 번에 청산당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번 강의를 보신다면 정말 길게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세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2일입니다. 추세가 연속성이 유지가 되려면 최소 이틀 이상 연속적인 양봉이나 연속적인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려볼 전략은 양봉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나왔다가 뒤에 음봉이 바로 나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이틀 이상 추세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양봉이 하나 나왔다가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오면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혹은 신저가를 만들면서 추세가 형성이 될 때, 그리고 이틀 이상 추세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날에 매수 진입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 조건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눌림 자리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 진입 고려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봉 두 개인데 이게 일봉상 양봉 두 개여야 되는 거고요. 일봉상 양봉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전일 대비 신고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이 하나가 나왔고 종가가 하나 나왔는데 첫 번째 양봉이 고가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양봉이 종가가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양봉, 그러니까 연속적인 양봉이 나온 건 맞죠. 하지만 전일의 고가를 두 번째 캔들이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고가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고가가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1시간 봉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일봉상 종가가 상승 마무리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만들고 종가가 상승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전일 대비 증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음봉에서 처음으로 양봉 전환한 캔들 있죠. 이게 확률이 더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캔들 두 개가 발생을 했을 때, 자, 그럴 때도 어느 정도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 전략 같은 경우에는 3영업일 종가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1.5 손익비 기준으로 청산을 한다. 올라가는 추세라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추세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봉상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한다고 했죠. 이게 첫 번째 날이고 이게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죠? 신고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은 손절은 직전 저점에 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게 왼쪽 게 일봉이고 오른쪽 게 1시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신고가 영역이 됩니다. 자, 신고가 영역에서 크게 증가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전일 대비. 일단 일봉상도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1시간 봉상도 이 전고점, 이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진입은 이제 1시간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1시간 봉의 MACD가 이런 식으로 0선 아래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은 양봉 종가에 입절을 하는 방법이에요. 비트코인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왼쪽 게 일봉이고요. 그리고 요게 1시간봉입니다. 자, 그러면 진입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날의 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 조건이 두 개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제 매수 진입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는 거겠죠. 자, 이거를 이제 1시간봉으로 갖고 왔을 때 1시간봉의 첫 번째 고가가 여기고요. 두 번째 고가가 여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날에서 첫 번째 고가, 이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진입이 조건이 컨펌이 되는 거예요. 일봉상도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1시간봉상도 첫 번째 날 기준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여기서 눌림 매수. 자, 여기서 하는 겁니다. 1시간봉이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분할로 매수 들어가서 수익은 여기가 종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입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시간봉으로 매매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봉상 신고가, 종가를 확인합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를 했나 보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일봉상 거래량 증가했고 1시간봉상, 자, 여기가 첫 번째 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해외 선물을 매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선물은 24시간이고 거래량이 다 다릅니다. 시장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쌓아놓는 자리가 어디예요? 보통 이제 미국장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쌓아놓은 자리가 아시아장이잖아요. 마켓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반전되는데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저점을 체크했을 때 전저점을 뚫으면 이 자리에서 손절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에이다라는 코인입니다. 자, 일봉상 볼리저 밴드 상단 돌파를 했죠.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그러면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 자,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리저 밴드 상단 돌파라면 보통은 이제 손익비를 1.5대 1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제 손익비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3영업일 종가에 청산하시는 방법이 있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봉상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날, 이게 두 번째 날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도 뭔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서 이 상승으로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이틀, 3일째에서 이런 날 있죠? 꺾이는 자리.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 뭘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기존의 상승분 대비 1.5대 1의 수익 청산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3영업일 종가 청산이면 여기서 청산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했고 어느 정도 1시간봉이 일봉상 볼밴 상단 돌파했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일봉상 신저가 종가를 확인하고 거래량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산점이 부여가 되겠죠.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1시간 봉상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봤을 때 두 번째 날에서 신저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성립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1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맥디가 살짝 올라오는 자리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분할 매도 진입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맥디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매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양봉 때 매도 진입, 또 양봉 때 매도 진입, 양봉 때 매도 진입, 또 양봉 때 매도 진입,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추격 매도 들어가실 필요가 없이 올라갈 때 매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3영업일 종가 청산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도 이제 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가 됐죠. 그러니까 가산점이 올라갑니다. 거래량 증가했고 전 영업일 신저가 깼고 거래량 증가. 그리고 이제 일봉상 컨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첫 번째 날, 여기가 두 번째 날이죠. 그럼 첫 번째 날의 저가를 깨면서 신저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도 진입을 추가적으로 언제 하느냐? 바로 이때 하는 겁니다. 맥디가 영선위로 올라왔을 때, 자, 언제 들어간다 그랬죠? 양봉이 3개가 세울 때
요때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올라갈 때. 그래서 매도는 종가청산, 그러니까 3영업일 종가청산이니까 여기서 매도를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죠.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 봉상 신고가 영역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1시간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고가. 그러면은 종가 청산했을 때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자리에서 익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이, 볼린저 밴드 하단, 즉 일봉상 돌파할 때 조금 더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는 거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이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게 일봉상 신저가, 종가 확인했고요. 1시간 봉상 여기가 첫 번째 날, 여기가 두 번째 날이죠. 신저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실질적으로 청산은 언제 하시면 돼요? 청산은 요쯤 하시면 됩니다. 진입은 3영업일 양봉시 이런 데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이 자리에서 익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간단하게 이 캔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눌림 매수 혹은 캔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눌림 매도 진입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최소 길면은 일주일, 짧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 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박스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세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번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셨으면은 오늘 강의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꼭 혼자 복습을 해 보셔야 여러분들께 된다.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함투사에서 승률 90%가 넘는 나스닥 시가 베팅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함투사 고객센터 채널 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